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빗속을 뚫고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문자 몇 개 읽어드리고 갈게요. 5503님, 저는 안양에 살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3년 전에 이런 택배 갈등이 있었는데 아파트 관리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회나 분유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부나 협찬 바라고 택배업체에 이거 따르지 않으면 안전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6397님은 또 의견 좀 다르시네요. 택배 배송 문제, 이 아파트에선 처음에 택배 사고 조율로 잘 해결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상이 노출이 되면서 주민들을 졸지에 몹쓸 사람으로 취급을 하니 서로 처음에 우호적이었던 주민들도 지쳐간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노동절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파트 주민을 인터뷰하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듣고 소비자들이 중심에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갈등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택배 노조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형 커머스 업체에 직고용돼 있는 분들은 집 앞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작은 택배 회사에서 대리점하거나 기사하시는 분들만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의견 듣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호 국장님, 현대차 사무직 노조 얘기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 MZ세대들이 노조를 자꾸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소식 저희가 한 2, 3주쯤 전에 드렸어요. 오늘은 현대차 사무직 노조 딱 여기다 포커스를 두고 오셨네요. 네, 이게 지난달부터 이제 몇 군데 만들어졌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중심 사무직 노조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00명 정도 들어와 있다 그러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인재존중 사무 연구직 노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노조 위원장이 부품 계열사 출신의 20대 청년입니다. 근데 이제 금호 타이어 같은 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계속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그 노조위원장 하면은 경륜과 50대 연륜과 대부분. 그렇죠. 20대 청년이 노조위원장을 하는 시대가 온다. 이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때 보면은 학생운동의 흐름이 투쟁이었다가 그 학교 안에 복지 이런 것들로 바뀌어가는 그런 흐름이 노조에도 나타나지 않나 싶은데 언론들 보도 태도는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규직 노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지고 MZ세대가 노조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돼가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노조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노조 사무직 노조 설립 붐이 일어나가지고 고민 중이다. 이런 정도의 제목으로 입장들이 약간씩 좀 미묘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복수 노조가 허용된 게 10년 조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예전에는 다 복수 노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노조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3개, 4개, 6개, 7개도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이. 그렇군요. 그러면 노조끼리도 추구하는 바를 노조원들에게 설득해야 하니 노조 사이에서도 색깔을 가지고 그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세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안 보도를 보면 좀 쌈 붙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좀 있어요. 네, MZ 세대와 50대 기존 정규직 노조하고 계속 갈등을 좀 부추기는 그게 오래 가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내부에서는 직종 간에 어떤 형태의 노조든 간에 병원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간호사하고 조무사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또 하나로 뭉쳐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갈등할 때 또 갈등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세대 간 갈등을 계속 유발하는 그런 형태의 보도가 좀 건전하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말씀해주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나오는 뭐 이대남 이런 표현들을 20대 대학생 남자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얘기 그렇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완성차 사업장에서 이런 식의 직종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는 뭐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대우자동차 노조가 원래 80년대 후반에 3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직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졸 생산직 중심으로 대우차 노조가 있었고 대우차 사무직 노조가 있었습니다. 요번에 아깝게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2등 하신 홍영표 의원이 이 사무노조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판매만 중심으로 하는 네. 판매 노조가 따로 있었죠.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90년대 후반에 뭉쳐가는 게 낫겠다 싶어요. 통합한 거죠. 그렇군요. 그때도 사실 없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 과거에 나뉘어서 출발했던 노조들의 사례도 있었고 찾아보면 그때그때 노조의 형태가 시대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는데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 요건 안 되겠다 싶으셨던 게 있으세요? 예. 이게 이제 지금 MZ 세대가 고졸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들의 중심의 노조가 되다 보니까 대졸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이런 쪽이 소외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극대화시키면은 지금 보도의 중심으로 자꾸 나오는 게 대졸 사무직들에게도 공정한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현대기아차를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네들 임금 인상, 자기네들만 보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성만 챙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족노조라고 뭐라고 욕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정한 보상은 한 발만 더 나가면 제2속 챙기기가 되거든요. 한 끗 차이네요. 네. 그래요. 뭐 노조 활동이 사실은 그 정당한 노동에 따른 임금과 복리 후생을 보장해 달라 정당한 주장도 있지만 이게 자칫 지나친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한 끗 차이로 요 보도 태도가 아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네. 사무직 결국은 사무직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조가 갈라지고 세대 간의 노조가 갈라지는 건 기존의 노조가 그들의 몰랐기 목소리를 때문이죠. 다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정규직 중심으로 이제 운영되어 왔었고 50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년 연장 같은 이런 이슈에만 매몰하고 이런 것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세대들이 소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별도의 노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 형태나 임금 협상, 뭐 임금 테이블 이런 걸 개선할 때 항상 기존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느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 그렇죠. 아니면 박탈감 이런 것들도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MZ 세대에는 대졸 사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맞습니다. 말아야겠어요. 네. 조직화되지 않은 MZ들이 조직을 만들고 있다. 이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한번 아주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